현재 성일하이텍의 코발트와 망간, 리튬 등은 가동률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니켈의 경우에는 100%에 다다른 상태로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대표 기업인 성일하이텍의 기업 개요와 재무 현황, 실적,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성일하이텍은 2000년 홍승표 전 대표이사가 설립한 귀금속 전문 종합 리사이클링 기업입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면서 현재 성일하이텍이 설립이 되었고요. 기존의 성일하이텍은 성일하이메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성일하이텍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 최대 주주는 이강명 대표이사로 19.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2대 주주로는 이경렬 사장이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은 32.80%가 되겠네요. 그 밖에도 여러 주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전략적 투자자로 함께 참여한 삼성 SDI입니다. 단독으로 8.75%의 지분을 차지하면서 3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계열사 지분까지 전부 합치면 13.7%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는 2차전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을 성일하이텍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배터리 스크랩이라고 합니다. 성일하이텍은 이 배터리 스크랩을 통해서 희소 금속을 추출해서 다시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 밖에 대주주로는 성일하이텍 설립자이자 성일하이메탈의 현 대표이사인 홍승표 전 대표이사가 있고요. 상장하기 전까지 다양한 곳에서 투자를 유치해서 그런지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분율은 대부분 5% 이하여서 지분 공시 의무가 없는데요.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지분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진 현황을 살펴봅시다. 이강명 대표이사는 지난 1990년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어 1992년부터 대주전자재료에서 7년간 근무를 했었죠. 이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성일하이텍의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경렬 사장이 있는데요. 이강명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성일하이메탈이 설립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COO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강명 대표이사의 대주전자재료 근무 이력인데요. 대주전자재료는 2019년에 세계 최초로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성일하이텍의 주주 목록을 살펴보면 대주전자재료 임무현 회장과 그 자녀들이 3.5%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 이강명 대표이사가 대주전자재료에서 근무할 당시 그를 눈여겨본 임무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대주전자재료에서 투자하려고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서 임무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에 나섰다고 하네요. 다음은 연결 종속회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를 블랙파우더로 만드는 전처리 공정과 블랙파우더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해내는 후처리 공정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폐배터리 수급을 위해서 성일하이텍은 다른 폐배터리 업체보다도 선제적으로 해외에 전처리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말레이시아, 헝가리, 인도, 폴란드, 미국에 있는 종속회사들이죠.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GM텍, GM머티리얼즈, SE머티리얼즈라는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GM텍과 GM머티리얼즈는 지난 1월에 종속회사에 편입된 회사인데요. 국내 영남권에 전처리 거점을 확보하고 그리고 NC솔루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인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적 현황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E머티리얼즈는 중국 칭다오 민건 야근기계와 함께 설립한 합자회사인데요. 이 중국 칭다오 민건 야근기계는 LF 배터리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성일하이텍은 이 기술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요인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일하이텍의 재무 현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2년 자산 총계는 4,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70%나 상승하였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1,335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39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부채 비율도 2021년 82.70%에서 2022년 44.40%로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2022년 말 총 차입금은 782억 원이며 차입금 위존도는 18.60%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138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602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면서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죠. 다음은 실적 현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일하이텍의 매출액은 2020년 659억 원에서 2022년 2699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하였는데요. 이 덕분에 2021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요. 2022년에는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21년 11.45%, 2022년에는 17.90%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이 이렇게 실적을 개선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2020년부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 생산량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차용 2차전지 수명은 5에서 10년이나 되는데요. 2차전지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바로 폐배터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죠. 실제로 여러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일하이텍은 무엇으로 매출을 끌어올린 걸까요? 그건 바로 2차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인 배터리 스크랩입니다. 국내 2차전지 셀 제조사의 수율 안정성은 9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율이란 투입한 자원을 통해서 제대로 생산된 완성품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불량률의 반대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율 95%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 국내 2차전지 셀 제조사의 수율 안정성은 90%에서 95%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5%에서 10%가량의 배터리 스크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발생한 배터리 스크랩도 폐배터리처럼 희소금속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이런 배터리 스크랩을 통해서 매출액을 끌어올린 거죠. 현재 성일하이텍이 매입하는 배터리 스크랩의 90%가량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등의 셀 제조사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전기차 고객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 전기차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성일하이텍은 다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과 비교해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쟁사로 세비캠, 제형텍, ISTMC, 에코프로 CNG가 있는데요. 경쟁사들의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 사이인 것에 비해서 성일하이텍은 17.90%로 제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전처리 공정 진출 여부가 있습니다. 세비캠이나 제형텍, ISTMC는 아직 전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2차전지는 제조사마다 형태나 제조 방식이 전부 달라서 전처리 자동화가 힘들고요. 이 전처리 시에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위험으로 수작업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처리 공정 원가의 40%가량이 인건비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전처리 공정에 진출한 성일하이텍이 타업체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죠. 두 번째로는 배터리 셀 업체로부터 배터리 스크랩을 공급받느냐 아니면 양극재 업체로부터 양극재 스크랩을 공급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터리 스크랩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할 때는 모듈, 팩 해체 등의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금속 회수율이 28%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양극재 스크랩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수율이 45.90%로 높은 수준이죠. 에코프로 CNG의 경우 그룹 내에서 양극재 제조사인 에코프로 BM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서 타 기업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로는 금속 추출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일하이텍은 전처리 공정에서 생산한 블랙 파우더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희소금속을 개별적으로 분류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제형텍, 세비캠, ISTMC, 에코프로 CNG 등의 경쟁사는 이 분류 과정을 생략하고 액상 형태의 복합액이나 고체 형태의 복합염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염이나
복합액 형태로 추출하게 되면 분류 과정이 생략되는 만큼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이 때문에 성일 하이텍도 복합액 형태의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연결 종속회사 현황에서 설명드렸던 GM텍과 GM머티리얼즈를 통해서 말이죠. GM텍과 GM머티리얼즈는 니켈과 코발트 혼합액을 뜻하는 NC솔루션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 IR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스케일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며 2023년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재무 현황과 실적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는 희소금속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의 주요 제품은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코발트, 니켈, 리튬이며 각각 매출 비중이 35.03%, 28.02%, 14.42%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희소금속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성일 하이텍의 실적도 변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는 희소금속들의 가격 그래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수요가 폭증하고요. 전기차 전환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부터 2차전지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에 맞춰서 2차전지의 원재료인 코발트, 니켈, 리튬의 가격 또한 2022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외부 활동 증가로 이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고요. 중국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중국 내 전기차 판매도 둔화가 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서 2차전지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고 원재료인 희소금속 가격도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일 하이텍은 지금 가격에 의한 실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이 때문에 성일 하이텍은 생산 캐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성일 하이텍의 코발트와 망간, 리튬 등은 가동률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니켈의 경우에는 100%에 다다른 상태로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설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를 위해서 성일 하이텍은 국내 후처리 공장을 1개 추가로 증설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일부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2025년에는 완전 가동될 예정입니다. 특이점으로는 가동률이 100%에 다다른 이 니켈의 연간 생산 캐파가 기존 2640톤에서 13140톤까지 약 5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설은 3원계 배터리가 계속해서 니켈 함유량을 높이는 추세인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는 LFP 배터리 확대 추세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코발트보다 10배 이상 저렴한 철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3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한데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산형 전기차 생산에 나서면서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기차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거죠. 이렇게 LFP 배터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3원계 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등의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죠. 네, 성일 하이텍은 이런 LFP 배터리 확대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연결 종속회사 현황에서 말씀드렸던 SE 머티리얼즈가 바로 그 수단이죠. 중국 칭다오 민건 야근기계에 LFP 배터리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성일 하이텍의 기업 개요, 재무 현황, 실적,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